제 이름은 클레어 하딩입니다. 미국 시카고 출신의 32살 역사교사로 현재는 도쿄에 있는 국제명문고에서 교환교사로 근무하고 있어요. 처음 일본에 왔을 때만 해도 저는 아시아 역사에 대해 그렇게 깊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죠. 한국? 솔직히 말해서 그냥 K-팝, 김치, 그리고 분쟁의 역사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저 세계사를 가르치면서도 일본이야말로 이 지역의 리더라고 여겼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절 불렀어요. 클레어 선생, 올해 국제교류 수학여행을 당신이 기획해보는 건 어때요? 좋아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미국이나 유럽 쪽을 생각했어요. 하지만 학생들 사이에서 K-팝이 왜 그렇게 열광을 받는지 직접 보고 싶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급기야 한 학생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선생님, 한국은 안 될까요? 솔직히 저는 망설였어요. 일본 교직원들 사이에서도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그리 좋지 않았고, 그 나라는 아직 반일 감정이 심해라든가, 그쪽 가면 일본 학생들이 위험할 수도 있어 같은 말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교육자로서, 그리고 세계 시민으로서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짜 직접 경험하는 역사 수업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제안서를 냈고, 드디어 교내 첫 대한민국 수학여행 프로젝트가 승인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여행이 제 교육 인생의 클라이맥스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학생들의 입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와, 이거 진짜 한국 맞아요? 여기 도쿄보다 더 첨단이잖아.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침착하게 반응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깜짝 놀라고 있었습니다. 자동화 입국 시스템, 유창한 일본어를 구사하는 안내 로봇, 입국장에서 10분 만에 모든 절차를 마치고 짐까지 찾아나가는 그 효율성. 이런 모습은 교과서에서도 뉴스에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 차창 너머로 펼쳐지는 깨끗한 도로, 질서 정연한 교통 흐름, 그리고 고층 빌딩 사이에 펼쳐진 공원과 도심 속 조형물들. 선생님, 여기 스마트 시티 같아요. 마츠모토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기 봐요. 버스 정류장 바닥에서 열이 나요. 한 학생이 외쳤고 실제로 추운 날씨임에도 바닥은 따뜻했습니다. 학생들은 하나둘 바닥에 앉아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작은 배려와 기술력에 학생들이 놀라는 모습이 새삼 진지하게 다가왔습니다. 이건 내가 예전에 가르치던 한국이 아니야. 서울 시내의 첫 방문지는 인사동이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거리에서 학생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바라봤어요. 그때 한 상점 주인이 유창한 일본어로 우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일본에서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순간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라워했고 야마모토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솔직히 반감을 느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따뜻해요. 인사동의 골목을 지나 한복 공방에 도착했을 때 장인은 한복의 곡선을 따라 천을 짜며 말했습니다. 한복은 자연의 흐름과 조화를 담고 있죠. 일본의 기모노는 직선의 미학이라면 우리는 곡선의 여백을 사랑합니다. 그 말에 저는 순간 멈춰섰습니다. 다르지만 아름답다는 말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혼잣말했습니다. 하루 만에 내 시선이 이렇게 바뀌다니. 이제 저는 내일이 두려우면서도 기대되었습니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제가 15년간 회피해온 진실과 마주할 시간. 서울의 아침 공기는 상쾌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오늘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하는 날.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교육자로서 또 진실을 추구하는 인간으로서 더 이상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입구를 지나자 낡은 붉은 벽돌 건물과 철창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학생들의 웃음은 사라지고 어딘가 성스러우면서도 침묵이 감도는 공간 속에서 우리는 걸음을 멈췄어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찰자가 아닌 진실을 직접 느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시실로 들어서자마자 한 학생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저게 뭐예요? 사토가 물었고 그의 시선은 고문 도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물고문 장치, 전기 고문기, 그리고 실제 피해자의 증언과 함께 전시된 사진들.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졌고 눈물을 참지 못한 나카무라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정말 일본이 한 일인가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건 감정의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일본어로 작성된 원본 문서들, 군인의 일기, 고문 기록, 위안부 명단. 모두 진실이었습니다. 위안부 전시관에 들어섰을 때 학생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15살 소녀의 증언, 전쟁이 끝난 후에도 지속된 트라우마, 그리고 일본군 장교의 날카롭고 차가운 기록. 야마모토가 말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꺼내 소녀상 앞에 놓았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의 쪽지를 읽었어요. 만약 내가 저 소녀였다면. 우리는 진실을 몰랐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일본에서 온 고등학생 야마모토.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5년간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사토가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만약 저 아이가 제 여동생이었다며? 어떻게 이런 걸 교과서에 안 쓸 수 있죠? 그들의 떨리는 목소리, 학생 하나하나가 무릎을 꿇는 그 모습은 어느 누구의 지시도 아닌 마음에서 우러난 행동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교사가 아닌 같은 인간으로서 그들 곁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후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할아버지의 일기장과 신문 자료, 그리고 고문 기록.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미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잊지 않길 바랍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 저는 일기를 꺼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가르쳐온 역사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불완전했는지를 깨달았다.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 그것이 진짜 교육자의 시작이다. 여행의 마지막 날, 우리는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 앞에 섰습니다. 조용한 공기 속에서 그 청동 소녀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고 학생들은 어느 누구도 장난스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소녀는 몇 살쯤 되어 보이나요? 제가 조용히 물었고 미야자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5살 저희와 비슷한 나이예요. 학생들의 얼굴이 얼어붙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머나먼 역사였던 이야기가 그 순간 눈앞에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 한 남성이 다가와 소녀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작은 쪽지를 남겼습니다. 호기심에 말을 걸었더니 그는 일본어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도쿄에서 유학한 한국인입니다. 왜 자주 오세요? 제가 묻자 그는 눈을 감고 대답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으니까요. 전 증오보다 기억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서 적개심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화해와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토론을 열었습니다. 저는 문틈 너머로 그 조용한 목소리들을 들으며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진짜 역사를 살아가는 중이야.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직후 한 SNS 계정에서 학생들이 소녀상 앞에 무릎 꿇은 사진이 퍼졌고 일본 교육계는 폭발했습니다. 공항에는 분노한 학부모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도대체 애들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반일 세뇌 교육이냐고요? 저는 입을 다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반박해봤자 이미 그들은 진실보다 감정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교장실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클레어 선생, 당신의 여행은 교육적 효과보다 사회적 논란을 키운 결과가 되었습니다. 다음 학기부터는 규슈의 작은 학교로 정근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날 오후 짐을 정리하던 저를 찾아온 건 놀랍게도 학생들이었습니다. 야마모토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에게 진실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여행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사토는 작은 노트를 건네며 말했어요. 이건 저희 일기예요. 진심을 담았어요. 꼭 읽어주세요. 그날 밤 저는 학생들의 일기를 읽으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저는 이젠 한국사를 공부하고 싶어요. 미야자키.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울 거예요. 야마모토. 저는 비록 학교에서는 쫓겨났지만 교육자로서의 진정한 사명은 처음으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기 며칠 전 저는 규슈의 작은 시골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도쿄의 화려함과는 정반대인 조용하고 소박한 마을. 아이들 웃음소리가 골목골목을 메우는 이곳에서 나는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클레어 선생,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곳 아이들은 배움에 굶주려 있어요. 진심으로 대해주신다면 금방 마음을 열 겁니다. 첫 수업 날. 교과서를 펴기 전 저는 결심했습니다. 교과서 말고 경험을 이야기하자. 아이들은 제 얘기에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수업이에요. 제가 직접 겪은 한국에서의 진실에 대한 이야기예요. 도쿄에서 배운 한국, 그리고 실제 한국. 그 차이를 아이들에게 설명하면서 저는 울컥했어요. 아이들 눈에는 놀라움과 호기심이 교차하고 있었죠. 그날 수업이 끝나고 한 아이가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선생님, 언젠가 저도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진짜 이야기 직접 보고 싶어요. 그날 밤 교무실에서 퇴근하려던 제게 교장 선생님이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수업 이야기 들었어요. 꽤 대담했네요. 저는 순간 긴장했지만 그 다음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도쿄와 달라요. 여기선 선생님의 진정성을 존중합니다. 단지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세요. 몇 주 후 놀라운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미야자키가 한국사 에세이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소식. 야마모토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1위를 했고 그들은 이메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비록 도쿄의 명문학교에서는 쫓겨났지만 그곳보다 훨씬 더 큰 세상을 가르치고 있구나. 그리고 저는 작은 결심 하나를 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진실 역사 연구 모임을 만들어 보기로요. 다양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역사를 나누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 처음엔 참가자도 적었지만 점차 도쿄의 옛 제자들, 지금 학교 학생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역사 교사들까지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항상 단순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모든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도쿄에서 절 쫓아낸 그 학교의 전 제자들이 직접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이거요. 그들이 건넨 건 한일 양국 학생들이 함께 만든 역사 프로젝트 책자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 책을 가슴에 껴안았습니다. 작은 씨앗이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다니. 3년이 흘렀습니다. 규슈의 작은 학교는 더 이상 작지 않았어요. 한국의 자매학교와의 정기 교류 프로그램은 이제 지역 교육청이 자랑하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매년 20명의 일본 학생이 한국을 방문하고 20명의 한국 학생이 이곳으로 옵니다. 그들은 함께 공부하고 함께 놀며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배워갑니다. 교실에서는 이제 하나의 진실이 아닌 여러 시선 속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자세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학교에 도착하자 운동장에는 한일 학생들이 함께 전통놀이를 하고 있었고 그 위로는 태극기와 일본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도쿄에서 교육부 방문단이 도착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K고등학교의 새로운 교장도 있었습니다. 클레어 선생, 오랜만이네요. 그가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예전에 차가운 시선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선생님의 용기를 문제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선생님은 훨씬 앞서가고 계셨네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묵묵히 걸어온 길을 누군가가 이해해주는 순간 그저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점심시간 학생들이 김치와 스시, 불고기와 우동을 한 테이블에 나란히 올려 방문단을 환영했습니다. 그 순간 교육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클레어 선생, 이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싶습니다. 역사 교육 지침을 개발할 위원회에 꼭 참여해주세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3년 전 SNS 사진 하나로 내쳐졌던 그 교사에게 이제는 국가교육 방향을 함께 설계해달라는 제안이 오다니 영광입니다. 진심으로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저 진실을 마주할 용기 하나였는데 그 용기가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줬습니다. 며칠 후 서울대학교에서 동아시아 역사교육의 미래 심포지엄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진짜였습니다. 클레어 하딩 선생님, 귀하의 용기 있는 교육 실천은 동아시아 화해와 연대의 새로운 희망입니다. 심포지엄 당일 저는 서울대 강당 무대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한국, 일본, 중국 학생과 교수들이 눈앞에 있었고 그 사이에는 미야자키, 야마모토, 사토, 제 옛 제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인입니다. 일본에서 근무하며 15년간 왜곡된 역사 교육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걸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한 뒤 저는 교사가 아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야 진짜 교육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제 말이 끝나자 강당은 고요했고 잠시 후 한 학생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모두가 함께 일어났습니다. 기립박수. 그날 저는 처음으로 교육자로서의 길이 옳았다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심포지엄 후 소녀상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는 홀로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걷는 아이들의 손을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매주 온라인 모임을 통해 세계 곳곳의 교사들과 진실을 나누고 규슈 교실에서 한국 학생들과 토론 수업을 하고 도쿄의 옛 제자들과 이메일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는 생각합니다. 진실을 가르친다는 건 세상을 바꾸는 씨앗을 심는 일이라는 걸. 그날 내가 본 건 단지 진실이었다.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꿨다. 그리고 지금 그 용기를 다음 세대의 손에 조용히 전하고 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